우리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푸르렀던 봄날의 추억, 뜨거웠던 여름날의 열정, 그리고 가을처럼 풍요로웠던 결실의 시간들을 지나 어쩌면 지금은 고독하고 잔잔한 겨울의 문턱에 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이란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따스한 햇살 아래 평온을 누리기도 하는 그렇게 복잡하게 엮인 실타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겪어내고 단단해진 우리 시니어들의 삶에는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은 깊은 이야기와 숭고한 가치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인생에서 2번이나 피어난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육군 상사 최승현님. 그는 군복을 입은 강인한 군인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뜨겁고 여린 심장을 가진 한 남편이자 이웃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슬픔과 상실을 이겨내고 나눔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위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향해 내민 따뜻한 손길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 겨울 속에서 찬란하게 피어난 2번의 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최 상사님과 아내의 평온했던 삶에도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암 투병 소식. 그것은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이자 동시에 그를 더 단단하게 벼려낸 시련의 불꽃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딱딱한 군복을 벗고 병원이라는 또 다른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차가운 병실의 공기.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남편이었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아내의 손을 잡고 밤새웠고 왜 하필 우리에게? 라는 절망적인 질문을 수천 번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 지옥 같던 병원 복도에서 그는 또 하나의 작은 영혼을 만납니다. 백혈병으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던 어린아이. 엄마의 품에 안겨 가끔 복도를 오가는 그 아이의 해맑은 눈빛은 최 상사님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내를 간호하면서도 그는 홀로 투병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고통을 투영해 보았습니다. 아내의 고통과 아이의 고통이 겹쳐지면서 그의 가슴은 이중의 슬픔으로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절망 속에서 피어난 이 작은 의문이 훗날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첫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왔지만 그날 그는 자신의 심장이 내리는 가장 고귀한 명령에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생명을 나누는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신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이,
하지만 그 아이의 병이 곧 자신의 아내의 고통처럼 느껴졌기에 그는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그 이름은 고귀하지만 현실은 매우 냉혹합니다. 혈액형이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전인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과 일치할 확률은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수만 분의 1. 마치 우주의 먼지 속에서 하나의 별을 찾아내는 것만큼이나 희박한 확률입니다. 최 상사님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라도 시도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혹시 모를 희망을 향한 간절함으로 검사에 임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아내를 살릴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대신하여 그 어린 생명이라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보상 심리가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피를 말리는 기다림 끝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화기를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치입니다. 최 상사님의 형질이 백혈병 환자분과 일치합니다. 그 순간 병원의 차가운 복도는 기적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만 분의 1. 로또 1등보다도 어렵다는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그의 몸이 그 아이의 생명과 이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향해 열었던 그의 따뜻한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 기적이었습니다. 기증 과정은 고통을 동반할 수 있지만 그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병상 옆을 지키며 그는 자신의 몸속 일부를 떼어내어 그 어린 생명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기적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세상의 한 아이에게 새로운 봄을 선사한 생명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있은 후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그 사이 최 상사님의 인생은 다시 한번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의 영원한 사랑이자 반려자였던 아내가 오랜 투병 끝에 결국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보내던 날 그의 마음은 마치 폐허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채가 사라지고 삶은 흑백의 사진처럼 무채색으로 변했습니다. 잘 가, 나의 사랑. 그 짧은 작별 인사 뒤에 숨겨진 상실감과 고독은 군인으로서의 강인함으로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였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 익숙한 냄새,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끊임없이 과거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첫 번째 기증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은 지켜내지 못했다는 깊은 회한과 자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밤이면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그를 감쌌고 낮에는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이 슬픔의 터널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가슴 한켠에 박힌 아내와의 소중했던 기억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겨울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이 세상에서 그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 멀고 어쩌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고독과 상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어느 날 그의 삶에 다시 한번 기적 같은 울림이 찾아옵니다. 휴대폰 벨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조혈모 세포 옆에.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걸려온 전화. 그에게는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하나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지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누군가를 돕기 위해 몸을 내어달라는 요청은 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쉴 때가 아닌가? 나도 지금 너무 힘든데 또다시 고통을 감수해야 할까?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또 다른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소식.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간 것은 16년 전 병원에서 보았던 그 어린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과 가리고 아내의 간절했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깊고 고통스러운지를. 아픈 아내를 지켜보며 밤을 지새웠던 그 시간들. 그때의 절망감이 지금 누군가가 느끼고 있을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님은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슬픔에 잠겨 주저앉는 대신 다른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증. 그것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자신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려는 그 스스로를 위한 숭고한 치유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기증대에 누웠을 때 그는 아마도 평온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새로운 생명을 살려낸다는 벅찬 감동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는 두 번째로 자신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번의 기적. 수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을 두 번이나 뚫고 가족도 아닌 두 명의 타인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최승현 상사님.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랑과 희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를 증명합니다. 슬픔 속에서 피워낸 그의 나눔은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값진 상은 생명을 나눈 두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 상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남은 삶, 우리는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 속에서도 최 상사님은 타인의 생명을 살림으로써 자신의 삶을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남은 삶이 최승현 상사님의 나눔처럼 따뜻하고 의미 있는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자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